해독할 수 있는 약초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자, 이 약초는요, 강력한 해독 효과가 있을 뿐더러요, 한의학 문헌에 기록된 약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약재라서 여러분들이 먹어는 보지 않았더라도 들으면 한 번은 다 들어봐서 알고 있는 약재입니다. 아, 약초 이런 거 좋아요. 바로 감초입니다. 감초. 네. 약방의 그치. 감초, 그치. 그 감초. 네. 네, 이건 감초우린 물이에요. 물에 그대로 오. 담나요? 그냥 넣어볼게요. 제가 따로 씻거나 하지 않고요. 이 만성염증의 주된 원인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내부 독소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내부 독소의 씨앗이 바로 밥상에 있다는 건데요. 자,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먹는 고열량 식품이라든가 지방식, 또 액상과다, 식품 첨가물 이런 거 엄청 많이 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원인이 밥상에 있기 때문에 그 해결책도 밥상에서 찾자는 겁니다. 바로 만성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해독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음식들을 충분히 먹어줘서 몸을 정화하는 게 중요하죠. 자, 특히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염증을 처리하는 자체 능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중장년층이라면은 더욱이 우리 몸을 깨끗이 해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아버님,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야야, 의사 선생님들하고 영양사 말들은 먹을 게 하나도 없다. 맞아.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 들어봅시다. 오늘 묵을 거 있는지 없는지. 네,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는지. 자, 아까 중장년층 이야기 해주셨는데 특히 중장년층이 만성염증을 다스리기 위해 꼭 해독해야 하는 부위가 있다고 하거든요. 보여주세요. 전신의 직격타, 피를 맑게 하라. 만성 염증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혈액. 네. 당뇨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혈액이 좀 끈적끈적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당연히 혈관에 영향을 받겠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으면 피에 기름기가 많이 있어서 좀 탁한 데다가 거기 혈압까지 높아가지고 혈관 내피 손상까지 입히면 손상을 입은 부위에 얘네들이 쌓이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물론 혈전이 생길 위험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근경색이라든지 중풍 같은 질병을 유발해서 돌연사의 위험도 높이게 됩니다. 아니 근데 염증이 있으면 피가 껄쭉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데 그러면 내 피에 과연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혈관 색깔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혈관 색깔이요? 아유, 혈관이 우리 몸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색깔을 갖다 이거 어떻게 알지 그걸?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보여? 보이나요? 그러니까요. 안 보일 게 보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피부에 덮여 네, 있잖아요.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혈관을 찾아보니까 혀 밑에 있다고 설하정맥이라고 있는 혈관이 있습니다. 혀 밑에?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하정맥은 이제 혀를 입천정에 붙이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뒤집어서 보이는 쪽인데 색깔이 푸르고 매끈하면 정상인데요. 염증이 많을 경우에 빨갛네요. 아주 진한 검붉은색이 되거나 보랏빛이 되거나 하는 것도 있고요. 혈관 좀 이상해요. 이럴 때는 한번 내가 몸에 문제가 있냐, 염증이 많은지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설하정맥이 뇌혈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주 이상이 보이는 경우라면 한번 병원을 찾는 것도 좋겠습니다. 무섭네요. 입안에 만성염증이 생기면 전신으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잡는 게 중요한데요. 이경희 선생님이 피를 해독할 수 있는 약초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자, 이 약초는요, 강력한 해독 효과가 있을 뿐더러요, 한의학 문헌에 기록된 약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약재라서 여러분들이 먹어는 보지 않았더라도 들으면 한 번은 다 들어봐서 알고 있는 약재입니다. 아, 약초 이런 거 좋아요. 바로 감초입니다. 네, 약방의 감초, 그 그치. 감초. 네. 꼭 껴있는 놈. 안 끼는 데 없다는 그 감초 말입니까? 네, 어디든지 안 끼는 데가 없는 그 감초인데요. 그리고 그 약방의 감초란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한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동의보감에서는요, 감초의 성질을 맛은 달면서 독이 없고 또 온갖 약의 독을 없애줘서 모든 약을 조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감초가 피를 어떻게 뭐 맑게 깨끗하게 해주는 건가요? 네, 감초 하나의 기능이 부신 기능을 좀 올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를 올려주는 거죠. 방금 북돋아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쓰일 수 있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사포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사포닌이란 것은 그리스 말의 사포나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바로 비누라는 뜻이죠. 이 비누가 씻어보면은 이게 발포작용, 거품이 나는 작용이 있잖아요. 사포닌이 기름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감초에는 또 글리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간 해독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야, 진짜 감초 요게 비누처럼 기름을 싹 씻어준다고 하니까 이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죠. 저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감초가 정말 기름을 제거해 주는지 이경희 선생님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초가 정말 기름기를 없애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돼지 기름이 굳어있는 접시예요. 자, 이걸 준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없애주신다는 거죠? 네, 뭐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기름때라고 한번 생각을 내장에 끼어 있는 기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기름이 잔뜩 묻어 있는 그릇을요. 네. 네. 여기는 물이고요. 이건 감초 우린 물이에요. 물에 그대로 담가요? 예, 그냥 넣어볼게요. 제가 따로 씻거나 하지 않고요. 자, 그다음 이건 감초 우린 물이거든요.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한 20초 정도만 이렇게 담궈둬 볼 거예요. 자, 그러면 20초 동안 담궈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사포닌 설명할 때 거품, 비누 거품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말이 맞다고 하면 네, 지금 벌써 네, 자, 빨리 보여주세요.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어떤 변화입니까? 아니 지금 거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예. 제 거품이 지금 20개 이상 올라오고 있고요. 정우진 씨, 좀 놀란 눈인데요. 지금 너무 놀랍습니다. 네. 지금 놀라운 현장이 있는데요. 기름기가 지금 물에 둥둥둥둥 뜨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리가 돼, 분리가 돼. 단순한 거품이 찢어져. 아니고 바로 기름때가 분리되면서 그대로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또 올라. 너무 자, 신기하다. 그러면 더 잘 보여지게 제가 그릇을 한번 꺼내볼게요. 네, 여기는 친절하게 눈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지만 확인할 수 있게요. 어떠세요? 그릇을. 이건 그대로다. 그대로 이거 기름때가 장난 아니에요. 있죠. 어. 자, 야, 그러면 감초 네. 물 어떨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설거지가 됐어요. 와, 설거지가 다 됐어요. 아니 잠깐만. 야, 효과가 있네. 와 대박이다. 네. 기름이 없어졌어. 눈으로 보니까 진짜 믿음이 가네요. 확실하네요. 네.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데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피 해독을 하려면 아, 감초를 먹어야겠다. 이제 이게 쏙쏙 들어오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어떻게? 네, 아주 오래 전부터요. 이렇게 해독을 위해서 감초를 먹었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 임금님들도요. 바로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감두탕이란 걸 먹어왔어요. 감두탕이요? 네. 임금님들이 드셨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흔한 보약 같은 건 아니고 제가 해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 독을 제거할 때 먹었던 처방이죠. 그러면은 임금님들은 독을 처방할 때 먹었는데 저희는 지방을 어떻게 처단하기 위해서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임금님들이 이걸 많이 활용했던 이유는 그 전에 왜 독살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맞아요. 있었잖아요. 이제 권력 다툼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암투가 있고, 자, 그 대표적으로 경종 임금님과 인조를 들 수 있는데요.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은 경종과 인조가 독약에 이렇게 노출이 되었을 때 감두탕을 처방했다는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독약이지만 이렇게 독약도 해독할 정도라면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내부 독소들도 기름때 이런 것들도 당연히 효과적일 거란 거죠. 나 먹을래요. 자, 조선 왕들이 해독을 위해 마셨다는 감두탕.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조선 왕들이 마셨던 해독제. 감두탕을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재료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그 효과에 비해서 감두탕은 재료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 감초겠죠. 그래, 감. 네, 그다음 콩두. 홍두. 네, 특히 이제 검은 콩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검은콩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검은콩도 해독에 도움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자, 콩은요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이죠.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서 체내의 독을 밖으로 내보내는 해독 작용이 굉장히 콩 자체만으로도 뛰어난 식품인데요. 특히 여기서 제가 검은 콩, 흑두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한약에서 검은색은요 우리 몸의 그 신장, 콩팥의 기운을 강하게 하는 색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이 식물에서 검은색을 내는 건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색깔 영양소 때문인데 이 안토시아닌 자체가 해독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서리태 이런 것도. 네네, 좋습니다. 자, 요걸 물 2리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각 동량으로 40g, 40g을 넣고 끓이시기만 하면 돼요. 그다음 간단하게요. 여기 주전자에 물 2리터를 먼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주전자에 감초와 검은 콩을 넣어주세요. 자,
난 다음에요. 그대로 중불에 한 30분 정도를 네, 은근하게 끓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끝인가요? 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다. 30분 정도만 끓이면 됩니다. 네. 30분 끓인 감도탕이 완성됐습니다. 아. 자, 만드는 방법이 엄청 간단한 우리 감도탕입니다. 한번 맛을 볼까요? 네. 너무 궁금해요. 왠지 조선 임금이 된 것 같은 마음으로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웬일이에요? 왜 이렇게 달아요, 진짜? 진짜 달다. 약간 감초의 그 단맛. 쌉싸하면서 이 어머, 이 단맛이 싹 입안을 맴도는 게 이게 너무 괜찮네요. 감초의 단맛이죠. 와, 신기하네요. 오, 야, 이거 좋은데. 자, 이 감두탕 이게 피 해독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이 먹고 싶은데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만기 씨도 굉장히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물 대용으로 마셔도 됩니까? 자,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감초는 장복할 경우에 저칼륨 혈증이나 고혈압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차 대용으로 드실 경우에는 하루에 200cc 정도 추천드립니다. 조선의 왕들도 해독을 위해 마셨다는 이 감두탕으로 깨끗한 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